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에 출연하게 된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건 앞으로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고 이자와 배당을 주지 않는 금과 은은 금리가 오르면 더 이상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금과 은은 끝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 같으나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잘못된 통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그 금리와 금 가격에 대한 그런 잘못된 통념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금 가격을 겹쳐놓은 차트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은 기준금리이고 빨간색은 금 가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모든 시점을 이렇게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의 상식대로라면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금 가격은 대부분 떨어졌어야 맞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준금리가 올랐던 시기에는 오히려 금 가격이 더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만으로 금 가격이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 가격은 더 올라갔지? 이거 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시켜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예시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은행에서 지금 은행에 달려가면 예금 금리를 20%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행에 예금을 하시겠나요? 아니면 금을 사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와, 금리가 20%면 진짜 나라도 당장 은행 달려가서 예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다 딱 하나만 더 요건을 붙여보겠습니다. 금리는 20%를 주는데 1년에 물가가 2배씩 뛴다면 여러분은 은행에 예금을 하시겠나요? 아니면 뭐 금을 사시겠나요? 뭐 당장 금을 살진 안 살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금은 하지 않으시겠죠. 뭐 하다못해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더 빨리 구매해 놓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쓰지 절대 은행에 예금을 하려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실질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데요.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금을 안 사도 되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이 미리 먹을 쌀을 뭐 몇십억치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처럼 실물 자산을 사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저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해서 은행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점에 금과 은 가격은 항상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실질금리와 금 가격을 겹쳐놓은 차트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1970년과 2002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줄을 쳐놓은 이 가로선이 정확히 실질금리가 0인 지점이고, 이 빨간색 선이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가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그 시점이 바로 금의 거대 상승의 아주 초입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즉,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오히려 금에는 더 좋은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 뭐 테이퍼링이 시작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100년치인데요. 미국이 지금 뭐
제로 금리이지만 이게 막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1940년에도 제로 금리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도 1980년에는 무려 한 20% 가까이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금리가 0이었던 시기부터 금리가 20% 가까이 오를 때는 오히려 금 가격이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20%인 시점부터 금리가 제로까지 다시 내려올 때는 금이 아주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시기 동안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최악의 해에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했던 기간 1940년부터 1980년까지를 보시면 누적 수익률 1732%, 그리고 최악의 해에는 마이너스 22.75% 정도의 손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 하락기 때는 누적 수익률도 더 높고 최악의 해에도 더 덜 떨어져야 맞겠죠. 근데 이제 금리 하락기를 보시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수익률 162%, 그리고 최악의 해에 마이너스 32.81%로 훨씬 더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금 가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 금과 은의 거대 상승기의 초입부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을 보기보다는 실질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투자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테이퍼링을 했던 시점을 다시 과거로 돌이켜서 보면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차트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미국의 대표적인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를 겹쳐놓은 것인데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테이퍼링을 했던 시점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정반대로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에는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드린 이 부분을 보시면,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이 시점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는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던 거의 모든 시기를 보시면 전부 오히려 국채금리가 상승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엄청난 양의 국채를 매입했지만 오히려 국채금리는 더 많이 상승했던 이런 현상도 과거와 똑같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우려가 실제로 내가 우려할 만한 것인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도 정말 우려할 만한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점 테이퍼링도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과 은은 이제 종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